1985년 일어난 헤이젤 참사, 그리고 1989년의 힐스버러 참사.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잉글리시 풋볼리그 소속이었던 리버풀 경기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생겨난 결정적 이유라는 점인데요. 도대체 1980년대 영국 풋볼리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잉글랜드 프로 축구리그 하면 우리는 EPL을 떠올리죠. 하지만 현재 유럽 축구리그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가 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31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진 리그예요. 축구는 잉글랜드가 동주국 아니었나요? 세계 최초의 프로 축구리그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구리그를 잉글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승강제에 따라 최상위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을 당하면 내려가게 되는 차상위 리그인 잉글리시 풋볼 리그가 바로 세계 최초의 프로축구 리그인데요. 1888년 12개 팀으로 창설한 EFL은 1992년 프리미어 리그가 창설되기 전까지 100여 년간 잉글랜드 최상위 리그를 담당했어요. 이 당시 축구는 하층 노동자들이나 하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해 럭비나 크리켓, 조정, 폴로 같은 스포츠들의 인기에 밀려났었는데, 비록 많은 서민들에게 인기가 있기는 했지만 상류층에게 외면받는 스포츠였기에 투자나 스폰서 측면의 힘이 약해 축구 선수들의 수입 또한 변변치 않을 수밖에 없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경기장을 고칠 돈이 없어서 비가 오면 늘 물에 잠긴 경기장에서 수중 축구를 해야 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경기장이 평평하지 않아 양쪽의 골대 높이가 달랐으며, 아스널은 경기장 내 의료시설이 없어 부상당한 선수들을 우유배달 마차에 실어 병원에 보냈는데, 배달원에겐 선수 이송보다 우유 배달이 더 중요했기에 우유 배달을 마친 후 병원에 가게 되어 부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각 경기장에 탈의실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선수들은 경기장 구석에 대충 천으로 가리고 옷을 갈아입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리그가 운영되었는데요. 그나마 그 당시 시설이 가장 좋았던 세계 최초의 프로 축구 전용 경기장이었던 에버튼의 구디슨 파크에 1913년 영국의 왕 조지 5세가 처음으로 리그 경기를 보러 오면서 하위 스포츠라고 여겨졌던 축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상류층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좋아지면서 리그 시설과 수준이 동시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축구의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자 1890년대만 해도 불과 10파운드 수준이었던 선수들의 이적료가 1950년대에 들어서는 1만 파운드 이상으로 급격하게 오르게 됐죠. 1980년대부터는 규제 완화로 인해 방송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계료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당시 신생 방송국이었던 스카이 스포츠는 무려 3억 파운드라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금액으로 독점 중계권을 얻기도 했어요. 문제는 TV 중계료를 하부리그까지 분배시키는 정책에 빅클럽들이 불만을 품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본인들의 인기로 얻는 수익을 하위리그 팀들이 숟가락을 얻는 것에 반기를 들고 빅클럽을 중심으로 최상위 리그의 독립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100년을 넘게 유지해오던 리그 방식을 본인들의 욕심을 위해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에겐 명분이 필요했는데 1985년의 헤이젤 참사와 1989년의 힐스버러 참사가 그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주게 된 것이죠. 1984-85 시즌 유러피언컵에서 잉글랜드 풋볼리그 DB 전원의 리버풀과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유벤투스가 만나게 됐는데, 당시 유럽 프로축구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의 리그 자리를 놓고 다투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에 해당 경기는 경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양팀의 서포터들 또한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죠. 더욱이 영국은 축구 종주국답게 훌리건 또한 해외에서 그 위용과 악명을 떨쳤고, 특히나 리버풀의 훌리건은 요주의 대상이었는데, 유벤투스 역시 그에 못지않은 울트라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러피언컵이란 최고의 무대에서 만난 라이벌 리그 EFL DB 전원과 세리에 A, 그리고 그들의 극성 팬 훌리건과 울트라, 이 조합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열리는 곳이 벨기에의 브뤼셀 헤이젤에 위치한 스타드 루어 보드행이란 경기장이었는데, 이 경기장은 1930년에 지어진 낡은 구장이었기에 안전상 문제가 제기된 곳이라는 점이에요. 누가 봐도 큰일이 생길 것만 같은 상황이었기에 당시 유벤투스와 리버풀 구단의 사장은 경기장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게 모두의 우려 속에 경기 당일이 되었고, 주최 측에선 나름 두 구단 서포터들이 맞붙지 않게 중간에 중립팬 구역을 넣는 대책을 세웠지만, 이게 쉽게 지켜질 거였으면 애초에 우려의 시선조차 없었을 거예요.
리버풀 서포터들이 위치한 X구역에 인접한 중립지역 Z구역으로 유벤투스 팬들이 뒤섞이면서 상황이 심각해져 갔는데, X구역과 Z구역 사이 경계는 채 파이프로 된 임시 울타리만 있었기에 경찰들만으로는 이 상황을 제어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흥분한 이들의 돌팔매질은 더욱 심해져 갔고, 어느 순간 폭발한 리버풀 팬들이 울타리를 넘어 상대편을 향해 돌진하며 무차별 공격을 가했죠. 처음엔 같이 맞서던 유벤투스 서포터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도망치게 되는데, 이때 Z구역의 외곽 낡은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면서 무려 39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구역에 있던 사람들은 같이 싸우던 유벤투스 팬들이 다수였지만 중립구역이었기에 희생자들 중 일반 팬들까지 포함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지금이라면 당장 경기가 취소됐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엔 경기 취소 시 더 큰 난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고, 경기는 유벤투스의 에이스 미셸 플라티니의 페널티골로 1대0 유벤투스 승리로 끝나게 됐어요. 재밌는 건 이 PK 상황은 오심이 명백해 보였지만 당시에 VAR 시스템이 있을리 만무했고, 경기장 분위기도 관중을 더 자극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냥 넘어간 측면이 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이 프리미어리그 창설의 명분이 된 거죠? 최초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든 결정적인 참사의 원인은 상대 서포터 구역을 침범한 리버풀 팬들에게 있었으므로 리버풀 훌리건 29명이 구속되었어요. 그리고 사건의 참상이 너무 끔찍했기에 UEFA는 참사의 원인이 된 리버풀에게 향후 10년간 국제대회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리버풀이 소속한 잉글랜드 리그 전체에도 5년간 국제대회 출전 금지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클럽은 리버풀과 지역 라이벌이었던 에버턴이었는데, 이들은 1984-85 시즌 리그 우승을 하며 다음 시즌 유러피언컵 출전을 앞뒀지만 이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었고, 원래 라이벌 관계였던 두 팀의 관계는 더욱 악화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더욱이 이 징계는 잉글랜드 축구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헤이젤 참사 당시 유럽 축구리그 1위였던 잉글랜드는 이후 추락을 거듭해 유럽 최하위 리그로까지 전락하게 됐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은퇴할 때가 다 된 선수들이 관광하며 노후 자금이나 벌러가는 리그라는 인식이 생기기까지 하는 등 암흑기를 겪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은 잉글리시 풋볼리그의 과오를 청산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프리미어리그 창설의 명분이 되었고, 이후 벌어진 또 하나의 참사가 결정적인 한방이 되었죠. 1989년 4월 15일 잉글랜드 셰필드에 있는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4강전은 경기 시작 6분 만에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장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고, 경찰은 주심에게 뛰어가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전할 만큼 상황이 꽤 심각했어요. 당시 관중석은 좌석과 입석이 공존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중 입석 관중석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무려 96명의 관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앤드류 데빈이 2021년 사망하며 총 사망자 97명을 기록한 이 참사는 1985년 헤이젤 참사의 영향이 커서인지 이 사건 또한 리버풀 서포터들의 난동으로 충분히 비칠만 했고, 경찰들과 언론 또한 참사의 책임을 관중들에게 물었어요. 특히 영국의 대표적인 타블로이드판 대중지인 더선은 사건 당시 리버풀 훌리건들이 사망자들의 주머니를 뒤져서 물건을 훔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당시 참사의 책임이 리버풀 훌리건들에게만 있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무려 23년 만인 2012년 9월 12일 발표된 진상조사 보고서는 이 모든 사실을 뒤집었고, 2016년에는 참사의 원인이 경찰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이끌어냈죠. 경기장 측이 정원이 1,600명 남짓한 입식 관중석에 약 3천여 명의 관중들을 무책임하게 들여보냈고, 오갈 데 없을 만큼 꽉 찬 입식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엉켜 무너지게 된 것인데, 응급구조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어 구할 수 있었던 이들마저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폐기 처분하며 비난의 대상을 리버풀 팬들에게 돌리는 등의 조직적인 책임 전가 시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가 사건의 진상을 모른 채 경찰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자 리버풀 팬들은 대처를 철천 지원수라고 여기며 대처에 관한 응원가까지 만들었고, 피해자인 관중들을 폭도로 매도한 더선은 법원 판결이 난 후인 2017년부터는 리버풀 구단의 취재는 물론 경기장 내 판매 또한 금지됐어요. 리버풀 홈구장엔 안필드엔 힐스버러 추모비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매년 4월 15일엔 추모제가 열리고 있으며, 현재 선수들 유니폼 뒷면엔 이 참사의 희생자를 뜻하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 등 리버풀에겐 잊을 수 없는 참사로 남아있어요.
힐스버러 참사 이후 영국 정부는 경기장에서 입석 스탠드를 금지시키며 전부 좌석으로 교체했고, 훌리건들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보호 철망을 철거하는 등 경기장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기존의 풋볼리그에서 분리된 프리미어리그를 새롭게 출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됐죠. 헤이젤 참사와 힐스버러 참사를 겪으며 아픈 역사를 발판으로 빅클럽들의 수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 씁쓸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이후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태어난 잉글랜드 축구리그는 2008년에는 유럽 최고의 리그로 우뚝 서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리그로의 반등에 성공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와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팬이라면 지금의 리그를 있게 한 가슴 아픈 역사도 같이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